만약에 외국의 주재 상사원들, 상사맨들, 상사원들 그런 자는 외국에 근무하지 않습니까? 또 공기업체에서 저기 외국에 나가 계신 분 있죠? 그 부분들 그럼 외국에 있잖아요, 그죠? 국내 주재가 있습니까? 국내 주소가 없다 이거죠? 없지만 그죠? 우리나라에 국내 주소가 있는 걸로 보겠다 이거죠? 저 형님 지금 외국에 계시는데요, 외국에 있는데 지금 외국 나가실 때 보면 지금 공기업에 뭡니까? 거기 관리자, 그죠? 관장으로 가셨는데, 가 있는데, 그러면 거기에 관장을 하는데 우리나라 공기업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주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외국 나가면 다 말소자가 없어요, 다. 출국 사실을 선고하고 간단 말이야. 주소가 없어요. 주소가 없잖아요. 근데 돈 벌잖아요. 우리 국내에서 돈을 주지 않습니까? 그 소득세를 그럼 어떻게 벌 거냐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 법에 맞지 않더라도 그걸 본다 이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140일상 국내에 거주할 거로, 국내 생계를 갖춘 가족이 있고, 그렇죠. 외국 승무원 같은 그렇죠?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교정, 그게 뭐 이런 건데요. 이건 이거 좀 애매합니다. 승무원 같으면 미국하고 노선 있잖아요. 가족이 어디 있냐 이거죠. 국내 항공기, 그죠? 가족이 미국에 있냐 우리나라에 있냐에 따라 이걸 판단하겠다는 정도니까, 여러분들 볼 때는 그죠? 주소의 개념은 꼭 주민등록지를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고 뭡니까? 자산의 유무, 국내 소재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인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는 정도만 그냥 간단히 좀 아시면 좋겠습니다. 출세 그지 지문에 보긴 본 적이 있는데 그 정도만 알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법인이 아닌 단체에 대한 얘기인데 조금 깊은 얘기입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돌아가서 요거 할게요. 여기에 대한 원천설에 대한 얘기 있죠. 요 얘기를 조금 해. 요거랑 요거, 그죠? 지금 현재 연합적하고 요거 완납적 있죠. 요거에 대한 얘기를 조금 단추리하고 하겠습니다. 개인은 이렇게 좀 구분한다는 겁니다. 소득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해요. 자, 우리 소득세에서의 소득은 과세에 따른 있죠. 이 베이스는 원천설일까 합니다. 소득 원천설. 소득을 바라보는 원천설이거든요. 원천설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원천설은 어떤 의미를 내포하냐면 소득을 원천을 구분하자는 겁니다. 개인의 소득은 굉장히 다양하다 이거죠. 그렇잖아요. 길 가다가 뭡니까? 맞았다, 그죠? 누가 돌 던지가 맞았다 그러면, 그죠? 합의금 같은 거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사업 말려 말렸다. 그래서 돈 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업 말리다가 한 대 터졌다. 그런데 거기에서 뭡니까? 500만 원 주더라. 그래서 거기 병원에 가서 치료비를 보니까 100만 원, 그죠? 치료비를 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손익계산이 어떻게 됩니까? 맞아가지고 받은 돈 500, 치료비 그죠? 100, 그러면 400 남아가지고 내가 400을 번 겁니까? 그걸 과세하겠냐 이거죠. 벌었다라면 과세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여러 가지 있죠. 굉장히 다양한 소득에 대해서 우리 법은 어디까지를 그죠? 이 소득으로 볼 것인가에 대한 그런 것들이 굉장히 뭡니까? 있는데, 그래서 이 소득의 원천을 구분하는 거예요. 원천에 따라 좀 다르게 구분하는 이유가 그렇게 있고요. 또 다른 의미도 있습니다. 원천에 따라 원천을 구분해서 좀 다르게 과세하려는 의미도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이자 배당은요, 이자와 배당 소득에 대해서는 좀 과세를 하려는 입장이 있고요. 나머지는요, 땀 흘려 버는 소득은요, 조금 세금을 경감해 주겠다는 의미가 깔려 있는데 한번 원천을 나눠보겠습니다. 자, 소득의 원천을 한번 구분해서 한번 해보죠. 현재 우리 소득세에 있죠. 원천은 8가지로 구분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알아야 되죠, 그죠? 이 8개는. 입에서 걷는 게 뭡니까? 태양, 이렇게 8개는 알아야 되겠죠, 그죠? 8종의, 원천이 8종의 소득으로 구분합니다. 입에서 걷는 태양은요, 아셔야 돼요? 한 10번만 되뇌이면 되겠죠, 그죠? 입에서 걷는 태양, 입에서 걷는 태양 이렇게 10번 되뇌이세요. 태양은 알잖아요, 태양. 비슷한. 태양이 뜹니까? 입에서 걷는 게 하세요.
자, 구분해 보겠습니다. 원천을 지금 나눈다, 그죠? 자, 개인이 있죠. 자금을 빌려 쓰고 돈을 뭡니까? 넘돈을 썼으면 어떻게 됩니까? 대가를 치러야 되죠. 그럼 돈을 빌려주고 받는 대가가 있다. 자금 사용 대가로 받는 성격이 있으면 이런 것들을 묶어가지고 뭐라고 우리가 분류했냐면 이자 소득이라 하자 이 말이에요. 그죠? 이자 소득. 자금 사용 대가. 이자 소득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개인의 소득 중에서 보니까 이자가 어떤 기업에 출자하고 이익 생겨가지고 이익을 분배받더라, 그죠? 즉, 출자한 금액에 따른 분배금 성격에 가득한 소득이 있더라. 이런 것들을 뭘로 할까 했을 때 이름을요, 배당소득이라고 붙입니다. 배당소득. 자, 그리고 어떤 개인은요, 어떤 특정한 업종을 계속 반복적 행위를 통해서 돈을 버는 경우가 있더라, 그죠? 계속 반복적, 그죠? 그걸 뭐라고 하냐면 바로 사업소득이라 합니다. 제가 사업소득자입니다. 개인사업자인데요, 제가 계속 반복적인 행위를 통해서 수익을 창출하지 않습니까? 소득을 얻죠? 어제도 강의하고 오늘도 강의하고 내일도 강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강의를 주된 목적으로 계속 있죠. 강의를 용역을 정하고 받는 대가 그런 거 있다라면요, 사업소득이랍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일체의 대가를 뭐라고 합니까? 근로소득이랍니다. 그러니까 고용관계에 있어야 됩니다. 근로란 말은 회사의 일신에서 고용계약을 통해서 계약을 맺은 걸 의미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근로소득. 그리고 우리 시험에 있죠. 시험 실기에 있죠. 기본소득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실기는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미 알잖아요, 그죠? 근로소득은 모든 소득공제랄지 세액공제를 다 받을 수 있잖아요, 그죠? 하지만 다른 소득자는요, 제한이 있다는 걸 나중에 배우게 됩니다. 또 어떤 소득 중에 보니까 연금 형태를 받더라고요, 그죠? 연금소득. 그 다음에 일시우별적으로 열거실익이 있는 것을 기타라는 이름으로 소득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기타소득이랍니다. 여기서 개념적으로는요, 여기가 계속 반복성이라는 개념. 계속 반복성이라는 개념이고, 기타소득은요, 일시우발적이라는 개념이 가장 대표적인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득을 구분할 때 있죠. 소득은 같은 행위라도 다양한 소득으로 나타날 수 있다 이거죠. 강의한다고 무조건 사업소득이 아니에요. 근로소득이 될 수도 있고요, 기타 소득도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걸 좀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퇴직하면 받는 소득, 퇴직소득. 그 다음에 우리 일정한 부동산 등에 있죠. 부동산 등의 과세대상을 팔고 차익이 남는다면 그 양도 차익에 따라 양도 차익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을 양도소득이라 합니다. 이런 것들이 있죠. 개인이 얻을 수 있는 있죠. 그런 소득이 되더라 이거죠. 소득이더라. 그럼 이걸 어떻게 과세할 거냐 했을 때 현재 우리나라에 있죠. 가장 기본적인 있죠. 소득세의 특징은 누진세 구조를 택하고 있는 거예요. 누진세. 우리 부가가치세는 뭐가 될까요? 단일 비례세율입니다. 10%의 단일세율을 내수거래에서 적용하니까 부자와 그죠? 가난한 사람이 동일한 소비를 하고 오히려 가난한 사람이 세 부담이 더 많은 역진적인 조세가 된다, 그죠? 그래서 그런 역진적인 조세를 우리 완화하기 위한 제도가 바로 면세제도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서민들이 사용 소비하는 기초생활 필수품에 대해서는요, 면해줌으로써 그자의 세부담을 좀 완화하기 위한 제도가 면세제도, 그걸 배우셨잖아요, 그죠? 자, 이 말은 뭐냐면 공평한 세율 체계는요, 바로 우리 현재 입증된 누진세율이 그죠, 공평하다고 보는 거예요. 누진과세, 그죠? 누진과세. 얘를 우리 소득세법은요, 공평한 세율로 바라봅니다. 누진과세는 여러분들 이미 아시잖아요, 그죠? 소득이 많으면 많을수록 세금을 많이 내는 구조의 세율을 얘기하는 거죠. 아니, 비례세율도 어떻게 됩니까? 아니, 소득이 많으면 비례적으로 뭡니까? 비례적으로 우리가 세금을 더 많이 내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한번 보겠습니다.
비례세와 누진세의 차이점 한번 보죠. 10억을 벌고 1억을 벌고 1,000만을 번다. 비례세 한번 볼게요. 비례세의 개념, 누진세의 개념 한번 보겠습니다. 10억 정도면 지금 약 한 4억쯤 냅니다. 4억 가까이 내는데, 그럼 비례세라는 거 1억이면 얼마가 됩니까? 4천만 원 낸 거 1,000만 원 벌었으면요, 400만 원 내는 것을 뭡니까? 비례세라고 합니다. 그죠? 근데 1,000만 원 버는데 400 내라면 여러분들 가만히 있습니까? 가만히 안 있죠. 1,000만 원에 400을 낸다? 그런데 10억을 벌면 4억 내요. 그죠? 그렇게 된다, 그죠? 누진세는요, 그런 게 아니라고, 이게, 그죠? 이걸 1억 정도 벌면 약 한 1억 한 6천 정도 벌고, 얘는 없어요. 이 정도 되거든요, 세금이. 이거 1억 6천이 아니라. 지금 실효세 1,900만 원 정도? 아니죠. 한 1,900만 원 정도. 실효세율이 한 19%쯤 되니까 한 1,900 정도 낸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누진이죠. 자, 가난한 사람은 세금을 뭡니까? 내내주고, 부자한테는요, 구간별로 점정적으로 더 있죠. 늘려있는 거다, 그죠? 비례적이란 말은, 아니, 소득이 높으면 당연히 세금을 많이 내죠, 그죠? 근데 이런 구조가 공평하다고 보는 게 아니고 뭐야? 누진세율 구조가 공평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 현재 소득세는 이 비례세 구조를 가지지 않고 누진세 구조를 가집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세율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최저세율 6%에서 뭔가 최고세율 40%, 6단계 초과 누진세율 구조를 가집니다. 누진세율 구조를 가집니다. 그 구간별로 있죠. 15%, 24%, 30, 3%, 35%, 40% 이걸, 그죠? 구간별로 여러분은 모르셔도 되고요. 일단은 최저세율이 6%고요. 최고세율이 40%라는 정도는 일단 좀 알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구간별로, 과세 표준의 구간별로 세율을 다룬다는 그 구획 한 부분을 알면 좋겠는데, 그걸 몰라도 이거는 좀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소득세는 가장 큰 특징이 인세라는 건데, 인세가 나중에 이제 구조할 때 말씀드리겠지만, 우리 세금의 결정에 가족이 들어가는 거야. 부양가족이 들어가는 거예요. 즉, 이 말은 가족이 많으면, 그죠? 가족이 많다는 말은 그만큼 쓸 돈이 많잖아요. 세금을 줄여줘서 가처분 소득이라고 합니다. 실제 쓸 수 있는 돈을 늘려줘서 최저 생계비를 보장하자는 개념 하에서 인적 공제, 가족이 많으면 많이 공제를 줘서 세금을 줄여주는 제도가 굉장히 뭔가 독특한 제도가 됩니다. 인세의 기본입니다. 인세라 하죠, 그죠? 부가치세는 물세라고 해요. 얘는 인세라는 말이 인적 공제 때문에 그래요. 소득세는 개인의 소득에 의해서 부과하기 때문에 부양가족에 따른 개인별 부담 능력이 다르다. 그래서 인적 공제 제도를 택하고 있고, 이와 더불어 소득세의 소득 재분배 기능을 위해서, 이 소득 재분배 기능 아닙니까? 여기는 면해주고 여기에 부자한테 더 걷어서 뭡니까? 가난한 사람한테, 그죠? 배분해주는 뭐 이런 것들을, 그죠? 누진세율 구조를 채택하고 있다는 거다, 그죠? 그런 것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문제가 이거잖아요. 누진이라는 말은 결국은 소득이 많으니까 모아야 될 거 아니에요? 다 모아야지. 모으면 모을수록 어떻게 됩니까? 1,000만 원인 게 아니라 1억이면 계속 많아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개인의 소득을 다 누진한 과세하기는 다 모아야 된다. 근데 모아야 되는데요, 모아서 누진을 하려고 하니까 좀 누진 과세를 적용하기가 좀 있죠. 안 되는 게 있더라, 그죠? 우리 뒤에 보면 우리 소득세 과세 기간은 1년 단위거든요. 1월 1일부터 연도 말까지예요. 그럼 1월 1일부터 올해 연도 말까지 개인이 번 다양한 소득을 다 합해야지 뭡니까? 누진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얘들 둘이, 요 두 개는 퇴직 양도는요. 아니, 이거 현실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20년 일하고 올해 퇴직금 1억 받았단 말이죠. 그럼 올해 1억을 번 거냐 이 말이에요. 자, 올해 만약에 1억을 벌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퇴직소득에 대해서 올해 번 걸로 봐서 누진을 때리면 1억, 그죠? 그러면 퇴직소득을 올해 번 걸로 보면 1억이면
이런 게 대해서 지금 세금이 약 아까지는 텍스가 얼마라고 했습니까? 1억을 올해 번 걸로 보면 텍스가 한 1,900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다른 소득이 있으면 합산을 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퇴직소득 말고 다른 근로소득 합산을 해버리면 누진세가 더 계속 올라가잖아요. 그죠? 한 2천만 원까지 올라갈 거라 이상 올라갈 거예요. 근데 이건 무리한 거 아닙니까? 퇴직소득은 오래 번 게 아니고 뭡니까? 퇴직금이 20년 동안 일했기 때문에 1년 지나면 조금 올랐고 계속 불어가지고 20년이 된 거 아니에요? 이렇게 과세한다는 건 무리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안 하고 이런 거는 좀 다르게 과세해야 되죠. 이렇게 과세하면 좀 그렇다 이거죠. 과세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1억을 받았는데 이거 20년에 받은 거 아니냐 이거죠. 그럼 1년에 얼마씩 번 거예요? 500만 원씩 벌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럼 이 세율이 뭡니까? 6% 세율이 되거든요. 6%를 곱하면 이 텍스는요. 1년의 텍스는요. 30만 원 아니냐. 그죠? 여기서 몇 년입니까? 20년. 그죠? 20년을 곱하면 어떻게 됩니까? 600만 원이 된다, 그죠? 맞나, 이거? 5, 6이 3만 원인가? 아니죠? 30만 원이고. 600만 원이 되겠다, 그죠? 1900을 내게 하는 게 아니고 뭡니까? 600을 내게 해야 마땅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다르게 좀 과세해야 되죠. 합할 수 있다, 없다? 합하려고 보니까 뭔가 무리하다, 이거죠? 양도소득하고 그죠? 태양은요, 퇴직 양도는요, 지금 같이 한꺼번에 하기에는 무리하다. 이유는 바로 이 두 가지의 특징은 올해 누적된 소득이 한꺼번에 실현되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죠. 양도소득소 옛날에 100만 원 주고 샀지만 지금은요, 옛날에 1,000만 원 주고 샀는데 지금 현재 2천만 원 팔았다면 1,000만 원 차익이 있죠. 10년 전에 샀다면 그게 올해 번 거냐 이 말이에요. 10년 동안의 가치가 뭡니까? 따블따블 올랐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다르게 뭔가 다르게 분류가세해야 된다, 그죠? 분류가세해야 된다. 다르게 분류해서 과세해야 된다 이 말이고, 그러면 합해가지고 뭡니까? 누진을 시킬 수 있는 소득은 이 두 개가 아니고 뭐야? 결국은 8개의 소득 중에서 6개 있잖아요, 그죠? 6개 소득 있죠. 이 6개의 소득에 대해서만 오래 벌었다는 소득으로 누진할 수 있는 거예요. 6개는 합해서 과세한다고 해서 종합과세합니다. 그래서 종합과세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입에서 건전기 태양 중에서 태양은 분류과세하고 입에서 건전기는요, 종합과세한다는 개념이 머릿속에 있어야 되겠죠, 그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분류과세가 요거 말고 분리과세라는 개념이 하나 더 있습니다. 분리과세라는 개념이 나타난 이유가 바로 원천징수, 그죠? 요 제도 때문에 분리과세라는 개념이 나타나는데, 분리과세가 왜 나타나고 왜 필요한지에 대한 개념은요, 이게 원천징수는 조금 쉬었다가 그 다음에 얘기 이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쉬었다 할게요.